이스라엘 하면 이제 보통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 전만 해도 IT 쪽에서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제 지금은 또 이런 생명과학 쪽으로 이렇게 이뤄내고 있는데 이 끊임없이 계속 혁신을 이뤄내는 이 원동력이 뭘까요? 역시 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교육, 아까 티쿤 올람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라는 소명의식이 이스라엘 그 DNA에 각인돼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만든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드는 수단이 뭘까?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네. 토론입니다. 아, 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는 일입니다. 그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일이 뭐냐? 질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토론과 질문으로 거의 모든 수업을 이끌어 나가죠. 우리는 선생님 100개 칠판에 적어주면은 100개 외우죠. 예, 우리 외우죠. 외우죠. 근데 이스라엘은 선생님이 10개 적어주고 나머지 90개는 너희들이 한번 채워봐. 하면은 아이들이 모여서 토론과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서로 교환하면서 90개를 채워가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교육이다.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의 토론과 질문에 의해서 블랭크를 메꿔가는 교육. 이런 부분에 이제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역시 남의 밑에 가서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남을 고용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이스라엘을 이제 우리도 뭐 어쨌든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이스라엘과 FTA를 맺었잖아요. 네네. 예, 이러한 어떤 주변 환경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사업의 기회 혹은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하고 FTA에 얽힌 일화는 네. 제가 2013년에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발령이 났을 때 그 당시에 갓 부임한 이스라엘 한국 대사가 한국에 부임한 이스라엘 대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창업국가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 관련해서 내가 상당히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와서 저한테 한 이스라엘 간의 FTA를 맺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산업부 차관을 소개를 해줬고 그 이후로 계속 대화가 이루어져서 이번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셨고 그걸 계기로 FTA가 체결된 것 대단히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이스라엘에는 FTA보다는 제가 만든 용어인데 이제는 FSA. FSA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프리 스타트업 어그리먼트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FTA는 A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B 나라로 넘어가는데 문턱을 낮추자. 이게 FTA죠. 저는 FSA, 프리 스타트업 어그리먼트. A 나라의 기술과 B 나라의 특허와 C 나라의 자본이 섞여서 하나의 스타트업을 만드는데 국가 간의 장벽이 있다면 장벽을 낮추자. 그래서 저는 FSA라는 거를 이제는 세계적인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FSA를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프레임으로 만들게 된다면 최초로 쌍무적인 FSA를 저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맺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일단 FTA가 체결이 됐으니 조만간에 FSA라는 새로운 레짐을 하나 만들어서 한 이스라엘은 세계 최초로 FTA를 넘어서 FSA라는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는 것 이걸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기업이나 혹은 뭐 청년들도 있겠죠.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어떤 식으로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스라엘은 젊은이들이 창업에 매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계속 샘솟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브레인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평균 IQ는 훨씬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가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또는 우리의 그 사회 시스템이 역시 그 창의력,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역시 교육과 금융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이스라엘은 우선 금융이 네. 융자라는 금융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투자의 풀장으로 금융이 아, 그래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은 사업의 실패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돈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이들이 뭐 실패해도 좋다, 창업에 도전하라. 실패해도 좋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의 수영장은 융자라는 물이 아니라 투자의 물로 가득 차 있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투자의 물은 부력이 많잖아요. 네. 실패해도 절대 가라앉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 환경은 이 풀장에 투자의 물은 단 한 바가지도 없고 100% 융자의 물로 가득 그렇죠. 찼잖아요. 다 대출해주죠. 보증서주고. 융자의 물로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묻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금융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금융 시스템이 창업에 성공한 사람이 다시 연쇄 창업자가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인베스트먼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결코 이스라엘이 머리가 좋아서 창업에 뭐 성공했다, 노벨상을 많이 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노벨상 수상자가 957명 나왔는데 네네. 205명이 유대인이에요. 아, 맞네요. 그러면 전 세계 유대인이 과연 몇 명이냐? 이스라엘 안에 750만 명, 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이 750만 명 합해봐야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유대인의 IQ가 대단히 높은가? No. 유대인 IQ 96입니다. 아, 그래요?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106이고요. 우리나라 세계 1등이에요. 아, 한국, 그래요? 일본, 홍콩, 싱가포르. 우리는 106mm 총과 총알이에요. 유대인은 96mm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총과 총알이 있어도 폭발합니까? 절대 폭발하지 않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겁없이 방아쇠를 당겨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총과 총알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주저주저하면서 방아쇠를 못 당겨요. 근데 유대인 아이들은 겁없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네. 그 중에 몇 개가 명중한 거예요. 그러면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에 대한 답이 이 책에 나와 있는 후츠바라는 유대인의 국민성입니다. 후츠바는 그 안에 7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 1번 형식 타파를 얘기했는데 그 이외에도 6가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네. 그 6가지를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전체 7가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창의력을 인커리지하는 요소냐 억압하는 요소냐 7가지 전체가 창의력을 북돋아주는 요소예요. 근데 전 세계 1,5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은 이 후츠바에 담겨있는 7가지 정신을 하나도 안 빼고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벌써 1번 형식 타파부터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식을 중요시 여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책에 있는 후츠바 정신의 7가지를 발휘하게 한다면은 훨씬 우리가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이 후츠바의 7가지를 조금 닮아가는 그런 문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 유태인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은 뭔가 우리가 넘지 못할 그 하나의 벽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워낙 유태인 탈무드니 유태인의 교육이 뛰어나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 정말 그 말씀하신 이 후츠파 이것도 탈무드 교육의 일환인가요? 후츠바 정신도 탈무드 교육의 일환이죠. 탈무드는 네. 원래는 총 7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120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는 70권으로 늘어났죠. 네.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논어, 맹자, 사서, 삼경 옛날 것만. 1.1획도 바뀌질 않죠. 아, 그러네요, 진짜. 그렇잖아요. 예. 근데 유대인의 사고는 달라요. 아무리 선현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문기라 하더라도 네.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어야 된다면 과감하게 도전해서 문구를 바꾸고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죠. 거기서부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다. 우리는 1.1획도 바뀐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네. 그 정도로 이제 오픈돼 있고 그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추가하고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탈무드는 계속 디베이트가 일어나죠. 토론이. 그리고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또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이스라엘의 어떤 유태인들의 어떤 혁신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새롭게 나아지려는. 네.
보통 유태인 하면은 뭐 금융, 뭐 로스차일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태인으로 시작하는 금융 가문들이 참 많으면서 정말 뛰어난 금융과 관련해서는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원인이 어떤 분은 그 어려서부터 금융 교육을 시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어려서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성인식을 하면 가장 그 중요한 게 이제 이 아이가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되는 최초의 나이가 13세부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초 자금이 그때 모아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친척들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한 3천만 원 내지 많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많이 주네요. 금액이 이제 모아지죠. 그럼 그 이후로는 네. 이걸 네가 미천 삼아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을 키워 나가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네 책임이야. 따라서 그 돈을 쥔 아이가 네.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고 기다릴 거냐, 계속 이거를 굴려서 2, 3, 4달란트로 늘릴 거냐, 이 부분은 이 아이의 이제 책임이죠.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늘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13살부터 하기 때문에 네. 우리들과 생각이 좀 다르죠. 그러겠네요. 계속 투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트렌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쪽을 들여다보고 왜냐하면 이거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 도전하는 생각이 싹 튼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도전하는 영역이 방금 말씀하신 금융 영역이 뭐 앞서 있기는 하지만은 금융 영역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술이랄지 네. 건축이랄지 뭐 여러 영역에서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이 나라고 따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700만밖에 안 된다고 했지만은 750만. 네.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거의 뭐 7천만 명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아, 그러네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뭐 13살 되면은 친척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뭐 3천만 원 뭐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게 아주 특수한 경우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인가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아, 그렇게 많은 돈을 그 13살 아이한테 그렇습니다. 주나요? 예, 예. 그럼 그 부모라든가 막 불안해가지고 관여한다든가 너 어떻게 투자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가르쳐주고 뭐 이러나요? 아니면 그냥 아예 내버려 두나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는 해주지만은 결정적인 디시전은 절대 부모가 관여하지 않죠. 따라서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생각, 경제적인 대한 그 관념이 아주 확고부동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13살짜리한테 몇 천만 원의 돈을 맡긴다? 야, 대단한데요.